안녕하십니까, 안녕찬입니다. 이번은 민법 조문 정리해 가지고 임대차에 관한 첫 번째 조문 정리입니다. 이것도 두 번에 걸쳐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자, 첫 번째는 618조에 가지고 임대차의 개념에 관한 조문이죠. 제가 읽어보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조심할 점은 임대차의 객체는 물건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또 부동산이라면 건물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 수익하게 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이죠. 세 번째 조심할 것은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차와 사용대차와 구별하는 기준은 무상이냐 유상이냐 문제거든요. 무상이면 사용대차예요. 따라서 임대차, 유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635조입니다. 자, 일단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아요. 1년, 2년 그런 보장 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1항을 보시면 임대차의 기간이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따라서 최단 기간을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임대인도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도 해지 통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2항입니다.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이로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인 6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을 뭘로 이해하면 되냐면 부동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라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라면 1월 지나면 임대차가 해지가 된다. 임대차 개혁 효과가 소멸되게 되고요. 동산인 때에는 5일이 지나면 임차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겠죠. 물론 동산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했으면 6월, 임차인이 했으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636조인데 일단 법조문의 타이틀이 그렇죠.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이다 2년이다 라고 하는 기간을 정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을까요? 약정 해지 사유죠. 예를 들어서 임대차를 2년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미리 약정을 해뒀는데, 진짜로 해외로 이민 가게 됐으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는데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 지나야 소멸되는 거다. 또 2년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약정을 한 경우에 만약에 임차인이 실제로 해외로 이민 가게 돼서 해지하게 되면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1월이 지나야 임차권이 소멸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637조입니다.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제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1년이다 2년이다 라고 약정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임대인 또는 파산관제인은 해지 통고할 수가 있고요. 임대인 또는 파산관제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6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참 이 항은 참 시험이 잘 나옵니다. 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파산 선고가 내려졌다는 이유로 임대인 또는 파산관제인이 해지 통고를 했고요. 그 결과 6월이 경감으로써 임차권이 소멸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639조입니다. 묵시적갱신에서 법정갱신이 나오는데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나 전세권과 내용과 달라요. 1항을 보시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에요. 만료 전이 아니라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말하면 만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특별히 나가라는 등 이런 별말이 없었어요.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곳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게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곳으로 보는데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을 뗀다. 따라서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으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했으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게 되는 거고요. 이유는 채당 기간이 임대차에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항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전항의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돼요.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됐더라도 기간 만료로 소멸되는 것은 제3자가 제공한 담보입니다.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623조입니다. 자, 임대인은 적극적인 의무가 있어요. 첫째, 보시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다시 말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적극적으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계약 존속증,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죠. 다시 말하면 사용 수익하게 해줄 적극적인 의무가 있으니까 고장난 것이 있으면 수리해 줘야 되는 거죠. 누가요? 임대인이. 따라서 임대인이 필요비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를 했다면 그 수리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621조입니다. 일단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요. 그러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항이죠.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반대 약정이 없으면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반대 약정이 있다면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없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항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등기함으로써 뭘 갖게 되는 거죠?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꼭 그래야 되느냐? 자, 622조입니다. 자, 1항 보시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입니다. 자, 토지 임차권도 채권이죠. 따라서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그 토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토지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 항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항,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는 말은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624조입니다. 자,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요.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624조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자, 근데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보존 행위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625조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다시 말하면 연결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쳐줘야 되고요. 이러한 고쳐주는 행위, 보존 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부하지 못하는데, 다만 이러한 임대인의 보존 행위 때문에 살 수가 없다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